지금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좀 피력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전당대회에 나가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쌍권 얘기를 계속 여쭤보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오늘을 뭐 한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친윤계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여기서 개혁 대상으로 좀 꼽은 친윤계가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당내에서. 제가 사실 꼭 그 표현 자체를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예, 자연스럽게 사실은 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윤 전 대통령께서 지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벌써부터 분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는 또 다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한쪽 편에서는 또 어느 정도 규모가 그 관성에 의해서 옛날부터 의논을 했었으니까요. 예. 관성에 의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서서히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경태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로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갔었던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이 45분 정도 되시는데 이 45명이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좀 이 의견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이제 당대표 도전 입장인데 네. 당대표가 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뭐 당연히 이 미래당 혁신에 대한 그 안들이 지금 제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 혁신위원장 때 발표하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예.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일들 왜 바둑 두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복기를 합니다. 즉 아프지만 과거에 놓았던 그 바둑의 수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보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대선 백서를 만들면 이제 책임 소재가 각 개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책임질 분은 책임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어떤 잘잘못이나 책임 소재가 좀 가려진다면 가장 큰 책임은 뭐라고 보시나요? 당을 뭐 탈당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음 뭐 불출마, 총선 불출마 뭐 이런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이제 이 혁신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밖에 없습니다. 네. 실행 능력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최고위가 되면은 윤리위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윤리위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일단 경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원권 정지, 네. 그것도 기간이 짧은 것, 긴 것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탈당 권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강제 탈당, 뭐 거기까지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건 백서에서 나온 대로 이제 거기서 심사해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이번에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당대회 룰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원 투표 비율이 80%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 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심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룰은 반드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국민들 포션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고 보세요? 많으면 70, 적으면 50, 뭐 이 정도까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뺀 그런 여론조사가 되다 보면은 예. 사실은 그 중에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인 만큼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당 원래 지지자였는데 실망하고 중도층이나 무당층으로 떨어져 나간 분들 의견까지도 다 수렴을 해야지 결국은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거 좀 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예. 넣는 것이 좋은가 그건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쨌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당헌 당규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걸 다 논의할 필요가 있고 확실히 당심은 좀 낮추고 민심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원님이 뭐 계속 대선 참패했으니까 우리 백서를 좀 내자. 뭐 바둑 고수들도 이제 복귀를 한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당내에서는 별로 호응하는 목소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실제로 굳이 뭐 패배 이후 말 안 해도 아는 거 과거를 헤집을 필요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게 이렇습니다. 예. 사람의 기억은 휘발성이 있어서 지금은 뭐 명백하게 다 알지만 1년만 지나도 예. 세부적인 사항부터 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기억이 생생할 때 이럴 때 제대로 백서를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면 그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또 다들 백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서 지난번에도 근데 총선 백서 만드는 과정에서 잡음만 좀 잃었고 그 백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한다거나 잘 만든 백서였다 이런 평가는 또 못 받았거든요. 예. 이번에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백서를 만드는 것을 현역 의원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개파에 속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외부인이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당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또 애정도 있는 분이 해야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랑은 뭐 통화를 따로 해보셨나요? 그 전에 통화를 제법 한 편입니다. 예. 특히 이제 처음 여의도 연구원장 맡았을 때 네. 그때 이슈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어서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구해서 제가 아는 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되시고 나서 혹시 두 분이 통화를 하셨나 해서. 아니요. 그 이후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저 나름대로 짧은 기간 네. 겪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만나서 조언을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